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이번 시간 이 호도법과 각도법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호도법과 각도법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산 과정에서 호도법, 그러니까 라디안법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각도법을 써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을 겁니다.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것이라면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반드시 만나볼 내용이니까 지금 이 시간 호도법과 각도법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원의 중심을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반지름이 R이에요. R은 그냥 1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때요? 뭔가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괜히 이런 거 원 그리고 반지름 나오고 숫자 정의하고 이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런 거 부담 내려놓으시고 지금 백지 상태다 생각하고 천천히 저랑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냥 백지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이 반지름, 여러분 이 쭉 그으면 지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름이 아닌 반만 지름이다 하여 반지름, 그래서 이렇게 반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를 그냥 1이라고 정의를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호도법은 자 반지름이 여기 1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요 부분을 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도 약 이렇게 제가 그렸다고 했을 때 이 호의 길이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요 사이 이루는 각도 세타, 이것을 이제 호도법, 그러니까 1라디안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냥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잊어도 됩니다. 그냥 호도법이 저렇게 정의되는구나, 1라디안이 저렇게 정의되는구나 하고 지금은 잊으세요. 잊어요. 여러분 잊으세요. 이거 몰라도 돼요. 자, 지금부터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2 파이 R. 여러분, 2 파이 R이라는 공식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분명히 어디선가 2 파이 R, 2 파이 R 이랬던 것 같은데, 이 2 파이 R은요, 이 원의 둘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의 길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하기로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우리 R 값을 1로 정했으니까 2 파이 곱하기 R 값은 1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 보면 2 파이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좀 괜찮으신가요? 이 과정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는 결국 2파이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정말 끝났습니다. 그러면 2파이는 단위가 뭐냐면 라디안이에요. 이게 바로 라디안법, 그러니까 호도법으로서 원의 둘레를 표현한 거거든요. 자, 파이가 있는 거는 라디안이에요. 라디안법으로, 즉 호도법, 라디안법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각도법으로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각도법이니까 여러분, 각도는 우리가 잴 때 뭐 이런 식으로 재잖아요. 세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뭐 세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의 각도는 몇 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했다 하면 한 바퀴 돌면 우리 보통 몇 도 돌았다 그래요? 360도 돌았다고 하죠. 0도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 너 360도 돌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반만 돌았으면 너 180도 돌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았다고 했을 때 각도는 몇 도가 될까요? 바로 360도가 되는 거죠. 정확히 단위의 관점으로 쓰면 대괄호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36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냥 도는 바깥으로 빼볼게요. 이렇게 해서 라디안법, 즉 호도법과 각도법이 서로 대응된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호환된다 라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 문제에서 헷갈리는 부분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호도법과 각도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호도법 그리고 각도법.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로 2 파이 라디안은 각도법으로 360도다 라는 정의를 이곳에서 내렸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좀 바꿔 가볼게요. 여러분, 파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디안은 빼볼게요. 자, 파이는 각도로 몇이에요?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파이는 180도다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모르셔도 돼요. 지금 안 외우고 계셔도 됩니다. 지금 외우시면 돼요. 자, 파이는 180이에요.
자, 왜? 지금 잘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여러분 2파이에서 절반 나눈 게 파이잖아요. 자, 다시 여기서 2분의 1 하면 뭐예요? 그냥 파이만 남죠. 맞아요. 그러면 저기에 2분의 1을 했다면 여기도 2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60도는 180도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계속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파이의 반은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2분의 파이는 180도를 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9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도 역시 2분의 1을 곱한 거잖아요. 그럼 2분의 1을 곱한 거잖아요. 똑같이 2분의 파이가 되고 9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2분의 1로 곱해주고 싶어요. 2분의 1을 곱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2분의 1을 곱하면 45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4분의 파이가 45도고 2분의 파이가 90도고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이 파이에다가 6분의 1을 곱한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6분의 파이는 30도구나 하고 문제를 풀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도법이 이럴 때 각도법은 이런 식으로 서로 변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은 증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라디안이 몇 도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끌어와도 되고 이 식에서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럼 저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 식, 그러니까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파이 라디안은 뭐라고요? 360도라면서요. 1라디안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파이를 없애면 되죠. 이거를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6 곱하기 2파이 분의 1을 하면 되죠. 왼쪽에 2파이 분의 1을 곱했으니 오른쪽에도 당연히 2파이 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 되니까 좌측에는 1라디안만 남게 되고 우측에는 2파이 분의 360도가 남게 되죠. 그래서 저거를 계산을 해서 제가 써볼게요. 약분을 해서 자 써보면 파이가 없어졌으니까 1라디안은 이항 정리한 거예요. 결국엔 2파이 분의 360도가 될 것이고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파이가 3.14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57.3도가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값은 57.3도입니다 라는 결과식까지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산기 그대로 놓고 계산하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정보는 파이가 3.14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파이라는 것을 각도법, 그러니까 3.14 자체는 라디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라디안을 각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 자체는 180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할 때 이러한 근거로 이 파이는 360도다를 시작으로 쭉 증명을 해내는 과정을 거쳤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1라디안은 몇 도냐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 과정까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풀고 어떤 개념을 정립할 때 이러한 용어 자체 그리고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는요, 뭐 대단한 벽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요, 집 앞에 있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돌뿌리에 의해서 걸려 넘어져요. 만약에 앞에 커다란 벽돌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조심해서 잘 피해갑니다. 그런데 작은 돌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결국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런 각도법, 호도법을 구분하셔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크나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전기 공부를 즐겁게 하실 수 있다면 그건 어떤 형태로든 콘텐츠를 제작할 테니까 여러분 즐겁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